욱하는 대한민국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요새 뭐 길 가다가 그냥 몽둥이로 때리고 뭐 찌르고 네. 남녀노소 가리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정말 욱하면 안 되죠. 네.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관점은 다양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는 저의 정체성이 의사이기 때문에 이제 의학적 관점으로도 보지만 예. 이제 제가 주로 치료하는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그 부모들,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선생님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면 이게 꼭 의학적 관점뿐만이 아니라 뭐 사회학적, 심리학적, 그렇죠. 교육적 관점으로도 보게 되거든요. 예. 이게 다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정말 염려가 될 정도로 걱정스러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근데 욱한다라고 네. 하는 게 정신의학적으로는 무슨 개념이 다른 게 있나요? 욱하는 단어를. 네, 이게 욱하다라는 게 사실 사전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욱한다는 거는 그 부정적 감정이 꽉 뭉쳐 있다고 하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부정적 감정이 끊임없이 유발되거든요. 예. 심지어는 배가 고파도 불편하고. 화나죠. 네, 그리고 예. 이제 뭐 비가 많이 와서 옷이 젖어도 그렇죠, 불편한 거고요. 그렇죠. 화라든가 슬픔이나 절망, 또 요즘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희망이 너무 없을 때는 여기서 오는 괴로움들, 좌절. 네, 좌절감, 열등감, 열받는 네, 열받고 화나고 뭐 예. 이런 모든 부정적 감정이라고 하는 감정들이요. 마치 실타래가 꽉 뭉쳐 있듯이 이 마음 안에 휴대전화기 충전하듯이 쫙 충전이 된 상태였다가 이 뭉친 게 어느 날 한번 이렇게 확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욱한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거죠. 부정적 감정이 응축돼 있다가 네. 순간적으로 폭발한다. 네, 그러니까 그 파괴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사실은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의 곳곳에서 심지어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아야 되는 가정 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요. 아동 학대니 뭐 네. 이런 게 계속 터지지 네, 않습니까? 너무 걱정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저도 뭐 여러 가지 뭐 물론 의학적으로는 뭐 신경 전달 물질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욱하는 것들은 가지고 있던 어떠한 문제나 기저 질환들 아니면 새로 생긴 어떤 질병들의 증상이 심해지면 본인의 가장 취약한 면들이 더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제 일반인들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너무 빨리 이렇게 현대화되고 산업화되고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도 압축 성장. 네, 그렇죠. 그래서 늘 효과, 그다음에 효율, 성과, 성취 이런 것들에 아주 많이 초점을 두다 보니까요. 중간의 과정들에 대한 어떤 중요도 이런 것들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과만 중시한다. 네, 그래서 교육 같은 것도 보면 우리가 교육을 잘 한다는 거, 그러니까 잘 가르친다는 거는 사실 많은 양의 공부를 빠른 시간에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네. 빠른 시간에 성적 올리는 거. 많은 그거. 것을 빨리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하듯이 어떠한 인간의 그 감정의 발달이나 감정의 성장 같은 것들은 사실 최소 20년 이상 걸리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들에 대해서는 잘 눈여겨보지 않고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뭐 울면 그만 울어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아이가 왜 우는지 또는 부모가 어떤 점을 도와줘야 되는지 또 중요한 거는 이 아이의 우는 내지는 화를 내는 욱하는 감정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불편한 감정이 있을 텐데 그렇죠. 이 불편한 감정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불편하고 욱한데 사실은 배가 고플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까 어떤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불안해서 걱정이 돼서 울 수도 있고. 네, 욱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지 않고 이걸 빨리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편한 감정이 쫙 충전돼 있다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세분화하지 않고 꽉 뭉쳐있던 감정들을 한 번에 그냥 확 폭발을 시켜서 제거해 버리려고 하니까 이런 감정의 발달과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급속도로 성장한 이런 과정에서 우리 어떤 국민들의 삶, 생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사실 상관관계가 많은 것 같고요. 고등학생들이 현역 군인 2명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어깨를 부딪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중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뭔가 끓으르고 막 그냥 미치겠어요. 근데 청소라도 좀 억울함 풀고 싶고 그런 기분이 들어요.
감정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20년 걸린다 그러셨는데 네. 지금 그 앞에 하신 말씀은 우리가 고도 압축 성장을 하면서 효과나 성과나 결과만 중시하지 과정을 무시한다 그랬어요. 네. 근데 감정이라는 건 결과물입니까? 과정입니까? 과정으로 인해 잘 처리된 감정의 결과이죠. 그러니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감정은 바로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처리 과정이 반드시 반드시 있어야 되죠. 되는 네. 건데 네. 그건 전적으로 과정이다. 결과가 네, 아니라. 네. 근데 이걸 무시한다. 네. 등한히 했다. 네. 어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리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이 부정적이고 불편한 감정은요. 예. 그러니까 빨리 처리하려고만 하는 거지. 음. 사실은 내가 욱하고 오늘 화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그게 정말 화인지 나의 걱정이었는지 나의 어떤 아주 열등감이었는지 그냥 좌절감이었는지를 보려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욱하는 사람일수록 대부분은 본인의 감정을 잘 포착을 못해요. 내가 나의 어떤 감정, 상태인지. 네, 어떤 감정인지를 몰라요. 사실은. 몰라요. 네. 그리고 대부분 행위에 몰두를 하죠. 음. 뭐 직장에서 상사한테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집에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기분이 안 좋을까? 이건 뭔가 내가 조금 모욕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구나. 뭐 내가 자존감이 좀 상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화나. 그리고 양재에게 그냥 밥을 하나 하고 그냥 먹어버린다든가. 폭탄주를 한 잔 마셔버린다든가. 마셔버린다든가. 이렇게 예. 이제 그 감정을 빨리 제거하는 데 몰두를 하면서 행위에 몰두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죠. 사실 감정이라는 건 행위보다는 그 감정의 흐름을 되게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안 하는 면이 있죠, 우리가요. 특히 남자들이 그런 걸 못하지 않나요? 이게 또 남녀의 차별을 또 논하면 대체는 좀 그렇긴 하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문가시니까 환자들 이렇게 접해봐도 감정의 상태를 네. 들여다보는 힘, 네. 이 남자들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나요? 근데 그게 아마 문화적으로요. 네. 예전부터 이제 그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남성성. 그거는 이제 막 용감하고 세야 되고 잘 울지 않아야 되고 약하지 않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남성성이었거든요. 뭐 심지어 네. 화장실에 가도 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힌 비유이다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만 네. 남자가 왜 눈물을 흘리면 안 되나? 그럼요. 네. 근데 우리는 남자가 어디 울어 이런 네, 네. 문화 속에 살았거든요. 네, 사실 그렇죠. 근데 운다는 것이 감정을 다스리고 추스리는 데는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희노애락의 감정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건 기쁘고 즐겁고 환희에 차고 너무나 행복하고 이런 감정이고 부정적 감정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거는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인간은 다 희노애락이 중요한 거고 다만 어떠한 감정을 자신이 느꼈을 때 이것이 어떤 종류의 감정이라는 걸 본인이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을 적절하게 적당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예. 그리고 처리하는 과정은 사실 반드시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엄마한테서 태어났을 때 저절로 갖추고 태어나는 능력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서의 발달은 끊임없이 모델링을 통해서 본인의 중요한 어른, 주변 사람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 저렇게 처리하는구나를 배워가는데 사실 우리는 마치 왜 회전문처럼 아니면 물레방아처럼 늘 도돌이표로 이게 세대를 거쳐서 늘 좋지 않은 그 감정 처리 방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제가 어떤 드라마를 몇 개월 전에 종영을 한 드라마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사실 그 드라마에서 주는 메시지는 나쁜 사람한테는 반드시 이제 벌을 받게 된다. 나쁜 사람은. 그리고 그 나쁜 사람이 설사 권력과 돈을 갖고 있어도 이 사람들이 행복하거나 성공할 수는 없다라는 아주 좋은 중요한 메시지를 권선징악의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스토리죠. 네, 그래서 그 드라마가 좋은 메시지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오는 출연진들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든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다 욱해요. 다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찍고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뭔가 화가 나거나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는 그 반응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좋은 역할이나 아니나. 그 말씀 들어보니까 꼭 그 드라마뿐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 드라마들이 그런 게 많잖아요. 네. 특히 막장성 드라마일수록 네. 거긴 맨날 보면 뭘 집어던지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예능 같은 경우는 뭐 예능이니까 또 한편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욱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마치 코믹하고 다른 사람들이 유머를 주는 것 같은 버럭하는 거 말이죠. 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린아이들한테 주는 영향은 그런 드라마나 네. 예능 프로를 보면서 네. 어린아이들이 그걸 배워요? 네, 왜냐하면 감정의 조절이나 표현은 배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부모하고 외출을 했는데 뭐 조금 언짢은 일이 있을 때 부모가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걸 보면 아이도 다음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좋게 조근조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아이도 그걸 그대로 배워서 다음에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화가 난다는 표현을 꼭 던지고 막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지를 필요는 없거든요. 내가 화가 나면 그냥 화난다고 말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아주 강력하게 정말 밑면에 있는 마치 가래를 끌어올리듯이 아주 충전돼 있는 그 응어리를 다 덜어내고 확 표현을 해야지만 마치 감정을 잘 해결한 것 같은 마치 소화를 싹 시킨 것 같은 이제 예. 그런 것들도 많은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수십 년 역사 속에 아까 그 말씀하신 것부터 다들 감정 처리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네. 그러면서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뭐 그냥 화를 참고 산다. 뭐 이러면서 그냥 사는데 드라마나 예능에서라도 좀 대리 만족하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허용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드라마에서 네. 막 집어던지면 눈살 찌푸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속 시원하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우리가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뭐 묻지마 범죄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화를 내고 욱하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어떤 역사를 살아왔다 이런 얘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뭐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이죠. 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든 그걸 또 좀 네. 조절합니다. 네. 정신과적으로 이걸 조절 못하는 그런 네. 어떤 장애도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질환들이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신과 영역의 많은 질환들은 우리가 뭐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할수록 뭐 생검도 하고 바이옵시 같은 걸 하죠. 그래서 뭐 염색해서 현미경으로도 보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더 메커니즘을 알게 되고 병인을 찾아가죠. 근데 뇌는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라서 생검을 못 합니다. 그렇죠. 뇌는 건드리거나 이렇게 바이옵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좀 미지의 세계이고 또 뇌는 보니까 단순한 어떤 영역이 단순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 역할은 있지만 다른 뇌와 또 연합해서 굉장히 많은 무한한 기능을 창출하는 걸로 그렇죠.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도 질환은 생깁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대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가 신경 회로의 연결상의 문제들을 저희가 다루는 질병들인데요. 이런 것들의 증상은 우리 인간의 어떤 마인드, 마음 내지는 이 아주 고차원적이고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형태의 인간 다음으로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치료해야 될 질환으로 보지 않고 인간이 덜 됐다라든가 사람이 덜 됐다. 그리고 마음을 좀 강하게 먹어봐라라든가 이런 인식들이 좀 아직도 있죠. 그럼 그냥 이 정도면은 이건 네. 조금 문제다. 네. 진단도 받을 필요가 있고 네.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어떤 이 뭐랄까요 분노 조절 장애 네. 그 어떤 그 기준선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조금 근데 소개해 주세요. 뭐 횟수나 이런 게 꼭 중요한 건 아닌데요. 저희 정신의학에서의 진단의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기능과 사회생활에 문제가 될 때는 치료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 뭐 화를 버럭 냈다. 뭐 이렇다면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이제 수시로 그다음에 부적절하게 화를 내는 것이 이 사람이 개인의 행복과 자기가 발휘해야 되는 기능에 영향을 주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기능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준다면 이것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대인관계, 네. 자기 그래서- 일 네. 이런 데 지장을 네, 가져온다. 자기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가정 내 역할 여기서도 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까운 사람들이 고통스럽거나 힘들 때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노력을 좀 해보라라든가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고 보고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제대로 된 진단의 과정을 통한 치료를 받으라고 권고를 하죠. 그러니까 보통 약간 어느 날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을 때 잠깐 울적한 거와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이 돼서 수면에 영향을 주고 하루 일상에 영향을 줄 정도면 치료를 받으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차이라고 보는 그건 거죠. 우울증하고 네. 이런 네. 욱하는 뭐 분노 조절 장애하고도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우울할 때 늘 사람이 처진다고만 생각하시는데요. 우울할 때 약간 싸움탁처럼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 한 사람 걸려만 봐라네. 오늘 밤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 상당히 이제 우울할 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내고 이런 불편한 감정이 불쾌해졌다가 불쾌했다 짜증과 신경질을 냈다가 그 선을 딱 넘어 화가 났다 그다음 분노 폭발을 하는 거죠. 사실 본질을 봤을 때는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하고 시작은 거긴데. 네, 불안하고 이런 감정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처럼 욱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실은 그 뭐 인구 집단의 한 50% 정도는 평생 정말 이건 내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내가 분노하는구나라는 걸 경험하고 그다음에 뭐 한 10%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는 10%씩이나? 네, 정도의 인구라고도 보고요. 그렇게나 네, 많아요? 많습니다. 네. 오. 그리고 또 제가 뭐 물론 일시적으로 좀 그러다가 나아졌다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뭐 그렇죠. 근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욱하는 걸로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이나 본인은 모르지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의사들이 봤을 때 이거 욱하는 거 문제다. 아니면 양육 상황에서 이거 부모가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감정의 오리진은 내 거라는 거죠. 이게 나한테서 출발이 되는 거지. 상대 때문이 아니라? 네, 누가 나를 건드리거나 누가 나를 욱하게 해도 그것이 설사 아이라도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설사 유발을 했어도 이 욱하는 감정을 조절 못하고 소화 못하는 것은 나죠. 나의 원천은 나라는 거죠. 네.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결되지 않은 그리고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분노나 욱하는 감정을 소화 못 시킨 상태에서 소화 안 된 감정을 남한테 전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걸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 네. 이제 시작을 해보죠. 그러면 네. 아무튼 일상생활, 대인관계, 사회적 역할 이것이 나의 이 감정 조절, 분노 조절의 문제 때문에 뭔가 차질을 빚는다. 네. 이런 게 뭐 1년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수시로 좀 네. 나온다 그러면 네. 좀 전문적 상담까지 받고 치료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 네, 네. 그때는 뭐 약물 치료도 하고 막 네, 그런 필요하면 그렇게 고려해야 합니다. 자, 이제 네. 그건 그런 내가 진짜 그 정도 중증이다 싶으신 지금 TV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은 꼭 좀 전문가들을 찾아갔으면 네. 좋겠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참 불편하고 힘들다 이런 사람들이 아까 이제 그런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고요. 네. 시작은 원천은 나다. 네. 그건 내 탓이다. 네. 내 탓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것이라는 거죠. 나의 것이다. 결국은 소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이것을 배우는 것도 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인 거지.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선생님 정말 징글징글해요. 내가 화를 안 내고 살 수가 없어요라고 나의 이 원천에서 생겨나는 소화되지 않은 부정적 감정의 덩어리를 너무나 원인을 쉽게 아이한테 전가해 버리는 거죠. 얘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러는 거고. 근데 사실 네. 시작은 촉발은 아이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면 어떤 타인 때문일 수도 있고. 냉정하게 보면요. 예. 감정을 다 조절하는 사람은 똑같은 애를 키울 때 욱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그렇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애가 그럴 때 뭐 완전히 무슨 돌을 닦은 사람처럼 기분이 좋을 수는 없지만 이 가장 사랑하는 약자한테 내가 오늘도 욱했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선생님? 안 되지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이 아이한테는 100가지를 잘해준 것보다 이 한 번 가장 안전해야 될 대상인 부모가 애한테 욱하는 것이 더 나쁩니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참고 네. 참고 참았지만 오늘은 네. 도저히 안 돼. 네. 이게 보통 네. 부모들이 하는 행동인데 네. 네. 그걸 하지 마라. 네. 그건 무조건 하지 마라. 네. 그럼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그걸 근데- 가능하게 그걸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것이 나의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누가 날 촉발했든 아니면 사실은 촉발한 것도 아닌데 내가 과하게 반응을 했든 이것은 나한테서 시작된 결국 원천은 나한테서 온 거다. 그리고 결국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해결도 내가 해야 노력해야 한다. 되는 부분이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되고요. 이걸 알았다고 해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100% 싹 그렇죠.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걸 알고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원인을 남에게 귀결하는 건 정말 좋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라. 네, 남 탓 안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자책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한 발 물러서서 나를 관찰하는 능력들을 굉장히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걸 성찰이라고도 하지만 네, 한 발 물러서서 내가 자주 그러네.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어떨 때 그럴까? 이러면서 사실은 데이터를 관찰을 통해 모아야 합니다.
이 관찰을 통한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은 과학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정말 내가 왜 그러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리고 사실 이럴 때 보면 나의 본질적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이걸 잘 생각을 해보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성장이라고도 보는 거죠. 예, 근데 네. 이런 것들을 잘 안 해요, 우리가요. 보면은 너무 세상이 바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애써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네. 순간에 심호흡 좀 해라. 뭐 이런 네.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왜냐하면 15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되게 15초? 분노 폭발을 할 때는요. 15초 안에 확 분노 폭발을 하기 때문에 15초만 참아도 그 분노로 폭발하는 건 약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심호흡을 좀 한 2번 하면 한 15초 되게 지나가겠죠. 2-3번 하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위기의 순간을 잘 넘어갈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고요. 응급 방식이고요. 처방이네요. 응급 그렇죠. 처방. 네. 예.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늘 아이를 키우는 문제나 사람이 좀 더 성숙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은 언제나 개념과 자기 철학이 중요한 거지. 네, 네. 이게 제대로 잡히면 사실은 방식과 방법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나에 맞춰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떤 기본적인 개념과 자기 기준, 내적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내적 기준과 개념, 철학 이런 것들이 단단하게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다른 사람들의 방식을 적용하려 들다 보면 네. 잘 안 맞는 경우들도 있죠.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야 된다.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관찰입니다. 자기를 네, 관찰하라. 관찰하는 거. 그래서 성찰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좋은 개념인데요. 그냥 매일매일 나를 좀 관찰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특히 버거운 감정을 느낄 때는 잘 관찰을 하고 내가 늘 공통된 순간은 없나? 그다음에 근데 그럴수록 감정이 복잡할수록 그게 어렵죠. 어렵죠. 자기를 들여다본다는 게 어렵죠. 네. 감정이 복잡하다는 것은 어떤 타인에 대한 네. 내지는 어떤 일에 대한 자기의 어떤 고민, 네. 뭔가 꼬여 있는 상황 네. 이것 때문에 복잡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머릿속은 네. 자꾸 상대방, 네. 어떤 일 그것만 떠오르지 네. 나를 떠올리기가 어렵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요. 이게 또 훈련과 노력으로도 많이 되기도 합니다.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아주 불편하고 부정적인 상황에서 나의 감정을 관찰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감정을 직면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건 너무나 나를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나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직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것이 부모하고의 어린 시절의 관계 또는 쭉 어떻게 커왔느냐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를 관찰하는 과정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원천은 나에게서 온다는 거를 인정하는 과정. 그다음에 이제 나와 부모와의 관계를 한번 되짚어보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뭐 탓하라는 그런 뜻은 예. 아니고요. 너무 중요한 사람이니까 나의 부모는 내가 어렸을 때 어땠나? 네네. 근데 되게 이제 우리가 뭐 물론 개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우리 문화가 뭐 교수님도 그러시지만 저도 이제 50이 좀 넘었으니까 저희들의 부모님 세대는 너무 척박하고 네. 다 뭐 굶고 힘들게 네, 사셨고. 정말 힘들게 사셨죠.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뭐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이는 거는 말도 안 되고 그냥 배를 굶지 않게 하는 것만도 큰 목표였고 밥만 제대로 먹어도 네. 그리고 이제 등을 누일 집만 있어도 내지는 학교도 보내는 걸로 충분했거든요. 네, 가서 뭐 네. 공부를 잘해오는 뭐 이런 거는 네. 고사하고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생활고에 시달렸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을 존중한다든가 마음을 읽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감정 네. 발달 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개념 없었다.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예. 그분들은 이제 뭐 그래도 우리는 잘 키웠다 그러는데요. 뭐 아주 냉정하게 이제 보면 또 그렇게 또 잘 키우지 않은 면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거칠게 말하면 지금 뭐 네. 50대 이상 사람들 그분들의 부모님들은 아마 뭐 7, 80대 이상 될 테니까 그분들의 세상 그분들의 네. 시대에는 자녀에 대한 감정 발달 교육은 없었다. 네. 그러면 솔직히 저도 지금 가만히 그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 어린 시절 떠올려 보니까 그런 교육을 받은 것 같지가 않거든요. 네. 네. 그럼 나는 우선 그런 면에서 미숙하다. 네. 그건 인정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내가 미숙하니까 네. 제 자식도 이미 다 성장했습니다만 네. 제가 제 자식한테 제대로 그런 교육을 또 못 시켰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늘 개인 차이가 있긴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이제 긍정적인 감정들은 표현하는 사람도 편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편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정적인 감정이 늘 문제가 되는데요. 표현하는 사람도 굉장히 어렵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도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가 표현하는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부모의 자세는 그냥 수긍을 해주는 겁니다. 수긍.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가 표현하는 감정이 적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을 논리적으로 훈계를 해서 고치려고 하는 걸 먼저 하지 마시고 잘했다가 아니라 넌 그러는 게 당연해가 아니라 알겠다라는 거죠. 네가 지금 화가 많이 난 건 내가 알겠다. 너 화났구나. 네네. 그걸 그냥 수긍해 주는 너 거죠. 짜증났구나. 네네. 아. 네. 왜 짜증을 내? 이게 아니라 아. 그냥 알겠어. 네가 나한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건 내가 알겠어. 너 지금 많이 힘들구나. 네네네. 그 정도로 수긍은 예. 해줘야 되는데 예. 이게 굉장히 어렵죠. 사실 우리 그 문화에서.